안녕하세요. 교정 전문의 오경아입니다. 오늘은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주제인데 양심치과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언젠가부터 치과 중에 어떤 치과는 양심치과고 저기는 과잉진료하는 치과다. 이렇게 이제 환자분들이 뭐 댓글을 써주신다든지 환자분들 마음속에서 이렇게 판단이 되는 그런 기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런 단어가 나온 것 자체가 치과 진료라는 영역이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치과 의사의 사적인 판단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추상적인 단어가 나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안심식당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런 식당에서는 재료의 원산지라든지 어떤 신선한 재료를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치과 치료라는 분야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조금 발생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충치 치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입장에서 조금 살펴보면 요즘은 치과 의사분들이 이 양심치과라는 단어 자체에 조금 매몰된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제 교정을 하니까 어떤 환자분들을 2년, 길면 3년까지도 쭉 지켜보게 되는데 충치 같은 경우는 이제 검진하시는 치과가 있으면 그쪽에 가서 검진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검진을 받고 오시면 제가 봤을 때는 치료를 하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은 충치인데도 치료할 게 없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듣고 오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과잉 진료하는 치과들 많죠. 네, 많이 있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많이 보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난감하긴 한데 또 이렇게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데도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시는 경우 이 경우에도 조금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이게 충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커져서 그 치료받아야 되는 부위가 더 커지면 어떡하나 아니면 이 치아에 대한 예후가 좀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을 제 입장에서는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꾸준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3개월이나 6개월 간격으로 이제 검진을 보내드리는 일인데 충치에도 단계가 있어요. 우리 치아는 크게 3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바깥쪽에 있는 가장 단단한 조직인 범낭질, 이 범낭질에만 국한된 충치를 1차 충치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더 깊게까지 들어간 충치를 2차 충치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은 성인의 경우에는 1차 충치 같은 경우에는 치료하지 않고 지켜보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상아질까지 조금 더 깊게 충치가 생겨 있다면 이런 충치는 꼭 치료가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처럼 구강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든지 아니면 입안의 산성도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낮아서 충치가 생길 위험도가 많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차 충치라도 조기에 치료를 해주어야 향후 조금 더 큰 충치로 가는 단계를 막아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평소에 치과를 안 오시던 분이 치아가 아파서 치과에 왔다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이 경우에는 굉장히 치료할 게 많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치아가 아프다는 현상은 우리 신경 조직 중에서 범낭질과 상아질 하방에 있는 치수라는 신경까지 충치가 진행이 된 경우에 비로소 우리는 아프다라는 통증을 느끼게 되거든요. 어떤 한 치아가 이렇게 깊게까지 충치가 진행이 된 경우라면 주변에 있는 다른 치아 역시 작은 충치들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충치 치료를 할 때에도 뭐 보험이 되는 싼 재료와 보험이 되지 않은 비싼 재료가 있잖아요. 사실 이때도 싸다고 무조건 좋은 치료는 아니에요. 충치가 생긴 부위라든지 그 크기 그리고 교합력이라고 하는 힘을 받는 그 힘에 따라서 적절한 재료가 조금 선택이 되어야 하고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는 이제 치과 의사가 판단해야 하는 몫이긴 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양심치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자분들의 충치의 개수나 이 충치를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치료 계획을 나왔을 때 이 진단에 대해서 내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를 논리정연하게 환자분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치과 의사라면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치과에서 충치 치료에 대한 진단을 받으셨다면 왜 이런 진단과 치료 계획이 나왔는지 꼭 담당 의사분에게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진정한 양심치과라면 치과 의사의 소신과 진료 철학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15년 동안 진료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이 치과 치료는 교과서적으로 치료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환자분 개개인마다 처해져 있는 상황이 다르고 거기에 맞춰서 최선의 치료 결과를 내기 위한 계획들이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진단과 치료 계획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이제 유튜브에서 굉장히 양심치과로 유명한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어떤 반박 영상이라고 해야 되나? 좀 반대되는 영상을 올린 분의 영상을 봤었는데 그 영상에 대한 댓글들이 너무 부정적인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그 댓글을 쓰신 분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저도 전문적인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그 반박 영상을 올린 분의 영상이 잘못됐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버릇처럼 그냥 입에 오르내리는 양심치과란 과연 어떤 것인가를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 근데 생각해보면 정말로 그 양심치과라는 단어 자체가 참 근데 확실히 과잉 진료는 있어요. 이게 치과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유리치과 처음에 막 핫했을 때는 치료하는 거 하나, 임플란트 하나가 얼마였나 뭐 그거를 하나 심어야 될 때 2개 심으면 그 가격이 그 가격인데 근데 저렴하게 하려면 많이 해야 되잖아. 근데 그쪽도 너무 극단인 것 같아요.